유기질 비료는 중요 포인트가 뭐냐? 내가 농사를 오래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제대로 된 작물을 키워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 유기질 비료에서 엇갈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추를 먹을 거고 또 전 세계 사람들, 한국에 있는 모든 일반 소비자들이 먹을 겁니다. 여기서 유기질 비료가 잘못 넣어버리면 병벌레의 원상이 됩니다. 차라리 안전만 못합니다. 이 유기질 비료 때문에 여러분 고추 농사를 망치는 첫 번째가 됩니다. 유기질 비료를 주고 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이 유기질 비료를 줬더니 이렇게 지렁이가 생겨버렸다. 이러면 그 유기질은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다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렁이가 생겼다 이래버리면 이 유기질은 좋은 유기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기질 비료의 두 번째는 땅강아지가 생겼다. 이러면 그 유기질 비료는 여러분 생전에 다시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농사가 그냥 승패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밭에 지렁이가 있으면 어떤가요? 1960년도에 농사를 지을 때는 지렁이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내 밭에 지렁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소리는 뭐를 뜻하느냐? 제가 이 김정일 북한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을 때 이 비료 때문에 북한을 방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강산 관광호텔, 거기 현대그룹에서 만든 금강산 관광호텔, 거기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데가 김정일이나 이렇게 그쪽에 7세들한테 채소를 공급하는 그런 농장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동의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비료를 주질 않아요. 비료가 없어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지렁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이라도 줘야, 지렁이가 있는 탭이라도 줘야 정상적으로 자라요. 그런데 지금 내 탭이 중에, 내 땅 중에 지렁이가 산다 이 소리는 아직 내 땅이 안숙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렁이가 먹어야만이, 지렁이가 살아서 땅 위에다가 내놓죠. 이걸 분변토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땅이 안숙이 안 됐기 때문에 지렁이가 살아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 지렁이 자체가 안 좋은 것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지렁이는 분명 토양 개량에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렁이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만 하셔도 이 지렁이가 토양을 개량시키는 각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토양, 초지, 장기 무경운 포장 등 이 지렁이는 생태학적으로 토양 개량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일반 농경지에서는 지렁이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농경지도 분명 생태계 영향을 받겠지만 작물 생산을 우선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이 농경지인 토양에 지렁이가 많아진다는 건 일반 자연 상태와 달리 이 미부숙 퇴비를 사용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고, 또 토양에 지렁이가 많으면 두더지가 유인되고요. 두더지로 인해서 멧돼지가 유인되어서 실제 농사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렁이가 존재하면 궁극적으로는 내 토양이 개량되는 건 맞지만 이 미부숙 유기물을 넣어서 지렁이가 있는 거라면 농사에 당연히 좋은 게 아니겠죠. 실제 농사에서는 지금 당장 내 작물이 잘 크고 좋은 수확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부숙된 유기물을 적정량 넣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퇴비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밑에다가 갓바를 깝니다. 갓바나 비닐을 깔아요. 여기다가 퇴비를 붓습니다. 부숴가지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포크레인으로
뒤집는데 뒤집을 때 뭐를 하느냐?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미생물제가 있죠.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먼균, 명균. 이것들을 집어넣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게요. 그리고 덮어놓습니다. 비를 안 맞게. 그래서 이제 이 퇴비가 지금 26년도에 내 밭에 넣어도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판단을 해요. 여러분은 2년 됐으니까 내 밭에 넣으면 되겠지. 이러면 내 땅을 10년에서 15년 동안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낭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먼저 가장 간단하게 냄새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흙냄새, 숨냄새 등이 나면 부숙된 퇴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면 당연히 아직 부숙이 덜 된 퇴비겠죠. 하지만 이 냄새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촉감, 색, 형태, 온도 등으로 2차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손으로 뭉쳐서 이제 부슬부슬 잘 풀어지면 부숙된 퇴비로 볼 수 있고, 또 질척거리거나 끈적거리고 덩어리가 지면 미부숙된 퇴비로 판단합니다. 이 색이나 형태도 진갈색, 흑갈색으로 이제 균일한 상태라면 부숙된 퇴비, 색이 누렇거나 볏짚, 톱밭 등 이 재료로 사용된 유기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미부숙된 퇴비입니다. 또한 퇴비는 분해가 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이제 손으로 내부를 확인해서 온도가 외부와 비슷하면 부숙된 퇴비, 온도가 더 높으면 미부숙 퇴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률 높게 부숙 여부를 판단하고 내 작물에 안전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발화 시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퇴비 1, 흙을 7에서 10 정도 비율로 섞어서 상추나 배추 씨앗 등을 파종해서 발화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대략 70% 정도 발화가 된다면 이제 부숙된 퇴비, 발화가 잘 되지 않으면 미부숙 퇴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가장 정확한 건 관련 기관의 부숙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모든 농가분들이 현실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분석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숙 여부를 체크하시고 퇴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 심고 나서, 고추를 심고 나서 추비를 주죠. 뭘 주죠? NK 비료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NK 비료나 이런 관주용 비료를 탁 주게 되면 지렁이가 사는 그런 퇴비를 줘버리면 가스가 5일간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 탄저병이나 역병이나 진딧물이나 총체벌레나 이 가루이가 고추밭에 갑자기 왔다. 언제 와요? 추비 주고 나서 5일이 되면 영락없이 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어땠을 때 퇴비를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쓰게 되면 그럽니다.